오늘은 거절하는 말하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거절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슷한 감정 상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 묘하게 선을 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되게 싫어하는 무슨 중학교, 초등학교 때 별명을 계속 부른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계속해서 부른다면 기분이 나빠지겠죠. 저는 이거를 사실 선 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면 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제 정말 가까운 친구들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가까운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부르는 걸 싫어하는 걸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1년에 한 번 혹은 3, 4년에 한 번씩 동창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선을 넘을 때 아니 이걸 가지고 내가 야 한석봉이라고 부르지 좀 마라, 그게 몇십 년 전 별명인데 아직도 부르냐 하고 말하자니, 뭔가 내가 무슨 좀 속 좁은 쫌생이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럼 그냥 내비두자니 내가 너무 많이 기분이 나쁘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사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묘하게 저를 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말, 이걸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화내면 얘는 뭘 예능을 다큐로 봐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야, 뭐 이렇게 진지해? 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갑자기 나만 좀 뭔가 괜히 화내는 사람 같아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선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명확하게 대응을 하고 명확하게 내 영역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라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나라는 사람의 경계가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있죠.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툭툭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건드려 보는 거죠. 이렇게 건드렸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건드렸을 때 얘가 왕 하나, 아니면 하고 참아주나. 참네? 그럼 한 발 더 들어가야지. 참어? 한 발 더 들어가야지. 어느 순간에 저라는 사람의 경계는 다 무너지고요, 너도 나도 저의 경계를 막 점프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정말 굉장히 힘들어져요. 많은 친구들 사이에 나만 가지고 이런저런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농담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런 걸 겪고 있다면 정말 제 얘기를 잘 들어봐 주세요. 이 경계가 무너진 거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무너진 다음에라도 지금이라도 나의 경계를 잘 쌓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어떤 사람이라도 내 경계를 들어오지 못하게, 감히 내 경계를 테스트해보지도 못하게 명확한 나의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물론 이 경계라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어떤 상대방이냐에 따라 경계가 달라요. 근데 정말 친한 친구는 좀 더 안까지 들어와도 되는 거고, 가족은 좀 더 안까지 들어와도 되는 거고, 오늘 만난 너는 이 정도 안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이 경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건 경계가 분명해야 되고, 경계를 테스트하러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경고를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경계가 무너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고를 해야 할까? 어떻게 내 경계를 다시 쌓아야 할까? 지금부터는요, 누군가가 그런 선이 넘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대응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를 듣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감사해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2단계를 해야 되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3단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자, 1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경고를 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선 넘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너 지금 선 넘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좋은 말투로 말해도 공격적으로 들리잖아요. 이거를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는 방법, 조금 더 부드럽게 네가 지금 선을 넘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부드럽게요. 지금 그렇게 말한 건 어떤 의미로 한 말이야? 40년이 지났는데 내 초등학교 시절 별명으로 나를 부르는 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느낌이 좀 쎄하지 않나요? 이런 말만 들으면 대부분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안 할게. 미안해라고는 안 하겠죠. 하지만 안 한다고는 할 거예요, 아마. 이 정도에서 끝나면 제일 해피한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럴 땐 3초간 지그시 바라보세요. 화내는 표정일 필요 없습니다. 웃진 마시고요. 그냥 무표정으로 상대방을 3초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제가 3초 동안 말 안 하고 바라보니까 좀 무섭지 않나요?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눈에서 눈을 마주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그냥 바라보잖아요. 이거 굉장히 섬뜩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서 하던 일을 하던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다른 데를 가세요.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가 지금 경계를 넘어왔다는 걸 명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서 한 발 더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땐 그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 지금 선 넘었다. 이렇게요. 이거를 명확하게 말끝을 흐리지 말고 얘기하셔야 돼요. 너 지금 선 이러면 누가 겁내하겠습니까? 못된 말로 화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너 지금 선 넘었다.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기만 해도 상대방들은 더 이상 넘어오기 힘듭니다.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야 뭘 예능을 다큐를 봐도 뭐 농담도 못하겠네 라고 그렇게 핀잔 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화에서의 우위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그런 노력인 건데 그럴 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농담은 듣는 사람도 즐거워야만 농담이다. 지금 나 안 즐겁다. 그러니 그건 농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서두에 얘기했던 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절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역시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내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규칙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야 나 지금 이거 레포트 내야 되는데 네가 좀 대신 갖다 내주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나 지금 책 읽어야 되는 시간이야. 미안해. 그러면 그냥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책 읽으면 되잖아.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돈을 내고 하고 있는 내 스케줄은 인정하는데 내가 스스로 정한 내 스케줄은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그런 것조차도 나의 경계인 거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딱 정해놨으면 해야지. 다른 누군가가 계속 부탁을 해서 내 해야 할 일을 못하면서까지 다른 사람 일을 해주면 그게 뭐 올바른 사람이겠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살고 있으면 나는 뭡니까 도대체? 내 할 일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다른 사람 일만 해주면서.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누군가가 사소한 부탁을 할 때 그걸 안 들어주면 뭔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거절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의 표정을, 그 상대방의 실망하는 표정을 보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알았어, 내가 해줄게 라고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나를 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거절하지 못하는 건 나를 괴롭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 거절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 한마디를 하셔야 돼요. 미안, 나 지금 못해. 어려워요. 이 말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강제로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절해야 되는 것들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미안, 나 지금 못해. 미안, 나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미안, 그 돈은 따로 쓸 데가 있어. 어디다 쓸 건데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걸 왜 대답해 줘야 돼요?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까지 왜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애초에 걔가 무슨 내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내 친구예요, 와이프예요, 남편이 뭐예요? 그걸 왜 내가 말해줘야 돼요? 아니 그것까진 네가 알 거 없고 근데 나는 지금 이 돈을 내가 정말 급하게 써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널 빌려줄 수가 없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모르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부탁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로는 항상 야, 너 아니면 이거 해줄 사람이 없어. 너 아니면 내가 돈 빌릴 데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그 얘기를 한 20명한테 하고 있어요. 너 아니면 내가 돈 빌릴 데가 없어. 너 아니면 빌릴 데가 없어. 너 아니면 한 20명한테 이미 했고요. 21번째 지금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절하면 22번째 사람한테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투에 속지 마시고요. 단호하게, 그렇지만 따뜻하게, 그리고 또 차분하게 그냥 얘기하세요. 미안. 지금 내 상황에선 그건 못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하면요, 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일 때문에 당신이 당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겁니다. 할 말을 제대로 하는 게 매너 있는 거절하기입니다. 여러분, 거절을 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